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실사 때 저희가 PT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현장 실사 PT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태문화와 사람을 잇는 문화도시 이야기,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현장 실사 발표를 진행할 순천문화도시센터 문화활력팀장 이태경, 문화자치팀장 김병희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왜 순천이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한 보완점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의 사례들, 이를 통해 순천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순천은 왜 문화도시가 되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순천이 도시력과 시민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시대 정신을 먼저 실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은 모든 도시들이 걸어온 산업화의 길 대신에 갈대와 갯벌을 지키면서 하늘의 뜻을 따라온 도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997년 골재 채취반대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생태도시를 20년간 지켜오고 있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문화운동을 확산한 시민력이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천은 10년을 주기로 시민들과 함께 지금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2003년 대한민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을 시작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시민 문화 공간을 전국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며 평생학습의 도시로 발전을 하였고요. 2013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과 더불어서 생태 정원의 도시로 입지를 다졌으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생태문화의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성장 과정에 아무래도 아쉬움도 좀 있었죠? 네, 사실 좀 그렇습니다. 네, 순천이 꼭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자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 성장 과정의 다양한 이면들을 문화적인 과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도심, 신도심, 그리고 생태 보존 지역 등 구역을 나누어서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쪼개져 있는 순천, 권역별 역차별이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난 순천을 다시 하나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마간산이라고 하죠.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느라 놓친 시민력, 저희 동천과 순천만을 지켜내고 경마장 설립을 막아내고 조례 호수공원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시민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도시 순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생태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천은 문화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도시인지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시민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고민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문화도시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 밥상머리 포럼,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쳐왔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순천 시민과 함께 참여와 경험, 다양성, 지속가능성, 힐링과 성장을 4대 가치로 하는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를 순천의 비전으로 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 중요함을 더욱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지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사회 속에서 공동체 상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세대 갈등이라든지 젠더 이슈와 같은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생태 위기나 기후 변화 등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발견하고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한데 묶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일상 속 생태도시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자라는 순천형 생태문화의 가치는 이 시대에 적응하고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든 일상 속 공간을 새로운 정원으로 삼아 저희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화도시로 가는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순천은 다시 묻고 듣고 보았습니다. 제2차 법정문화도시 발표 직후에 저희는 문화도시 벤치마킹과 내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2020년을 다양한 시선으로 먼저 진단해 나갔고요. 그렇게 다음과 같이 생태문화의 개념, 조직구조,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 그리고 순천 고유의 특성 발굴,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주요 보완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순천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직면하고 하나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먼저 어려운 학술적 용어 대신에 시민의 언어를 수집해서 순천형 생태문화의 정원의 개념을 시민과 함께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을 사무국에서 문화도시 센터로 전환한 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독립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유관기관, 행정협의체로 구성된 문화협의체는 행동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다져나가고 있고요. 문화도시 예비 사업들을 사업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거버넌스 중심 사업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서로 시실과 날실처럼 이어져 순천 고유의 특성과 장기 비전을 담아낸과 동시에 다양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순천의 생태문화 전개를 이끌었던 그런 시민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잇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실행그룹들이 과정을 견고히 하고 각 행정부처나 유관기관들이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협업을 통해 문화도시의 가치를 서로 함께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행동하는 거버넌스 트리는요, 저희가 현장 실사 때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그런 조직들이 하나로 확산하면서 뭉쳐지는 그림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런 방향성과 변화를 바탕으로 한 2021 순천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시작으로 자원, 공간, 활동 총 4가지 동력으로 운영되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고 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 중심 사업은 시민문화자치24라는 이름으로 29만 순천 시민을 문화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생태문화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생태문화도시 포럼, 방방곡곡 등이 사람 분야의 대표 사업이고요. 이와 더해서 올해 적극 도입한 시민 예산제를 통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선정하고 사업 예산의 약 30%를 직접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으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자원 분야 사업은 생태문화 지표지수 개발, 문화자원 탐구 생활, 생태문화도시 브랜딩 이 3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 분야 사업은 모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도시 본 사업으로 이어져서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과 중장기 비전은 5장과 6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뭉치고 일하고 활동하는 공간 분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리적, 개념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이 추천한 생태문화 거점 20곳을 중심으로 자원 및 활동 분야 사업들과 면밀히 연계하여 일상 속 생태문화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시민이 직접 조성한 문화놀이터에서는 시민 주도의 다양한 문화 실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고 실험하고 변화하는 활동 분야 사업은 시민의 의견과 문화도시 운영 시스템이 문화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주도 문화 실험을 위한 이야기 정원 플랫폼, 일상 속의 생태문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문화 실험실, 그리고 일상 속 생태문화 실천을 위한 생태문화 실천 공동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자원 공간 활동 네 분야의 사업들은 거버넌스의 활동을 핵심으로 순천 문화도시의 프로세스를 이루게 되고요. 참여와 경험, 다양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힐링과 성장이라는 4대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장님, 저는 그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죠? 저희가 이렇게 사람, 자원, 공간, 활동 4가지 분야로 분류는 좋았는데 이게 결국 각 사업이 서로 좀 연결돼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가능성, 자발성과 자율성, 순천 고유의 특성화 세 가지 분야로 엮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거버넌스입니다. 올해 문화도시 사업의 바탕이 되어주었던 시민문화자치24입니다.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거버넌스인데요. 진정한 거버넌스의 의미를 좀 내포를 하려면 결국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문화자치24는 먼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는 말하는 시민이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직접 의제를 선별하고 다듬는 과정인 포럼을 거쳐서 시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과정까지 이어나갔으며 앞서 말씀드린 시민예산제도 적극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과정에 좀 공감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민 평가단을 포함을 해서 총 10개 분야 230명의 생태문화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화도시와 생태문화에 대한 기본 과정은 열린 강좌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좀 했고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희망 강좌도 도입했습니다. 희망하는 강좌를 맞춤식으로 구성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좌 주제에 따라서 유관기관인 순천 영상미디어센터나 순천시 평생교육과 지역 전문 단체 등과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률적인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올해 진행된 다양한 활동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과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직접 1위로 선정해 주셨던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의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시민이 먼저 말하고 행동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용기내 챌린지나 용기내 상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실천 그리고 지자체의 전략 사업으로 구현되기 마련인데 용기내는 대학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상인회, 청년들,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의 자발성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민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문화도시센터와 자치혁신과에서는 문화적 경험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나 문화시민 디자인단과 연계한 그런 브랜딩 개발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방식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시민 주도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텀블러 세척소 같은 경우에도 단순 공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스스로 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사업들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실사 때 방문했던 업동저수지 관련 사업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한 어린이로 시작된 두꺼비 보호 활동이 18개 지역 단체가 모인 업동 벽두꺼비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버넌스의 구성을 이끌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의 생태문화 이슈를 수평적 구조로 논의한 결과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라는 프로그램을 5월달에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동화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도 시민과 순천시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구민주도 쓰담 달리기 찾아가는 업동 힐링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올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에 또 있을 두꺼비 이동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계기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들과 순천 로컬푸드 등이 연기한 토종씨앗 이야기입니다. 2016년부터 토종씨앗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고요.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인지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활동도 시작을 했었지만 시민의 참여나 토종씨앗 보존운동이 확산되기에는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토종씨앗 모임 구성 인원도 지금 현재 300명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와 영상 그리고 로컬 밥상 등 추가 콘텐츠까지 앞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런 시민들의 관심이 차곡차곡 모여서 순천의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디자인하는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도 그래서 지속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2020년 문화도시 엽서를 활용하여 생태문화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색채나 키워드 발굴에 발판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을 문화시민디자인단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순천의 월별 상징이나 색채에 대한 시민 투표 결과는
향후 도시경관과 기획예산실과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들 덕분에 문화도시 사업이 때때로 지난하다, 불투명하다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효율성과 가시적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 과정을 통해야 시민이 공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 단장을 마친 문화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문화시민 디자인단과 시민이 함께 이 공간을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시민 아고라 포럼에서 나왔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생태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문화도시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공간,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열린 공간인 문화놀이터는 남문터 광장과 옥천병까지 그 문화공간이 확장되고 사람이 흐르는 원도심이 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별량면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 거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생태문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이 주도하는 정책 마켓과 문화도시 포럼을 연계하고 주민주도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체 5개 부서 그리고 7개 유관기관이 수평적 논의 구조를 꾸려가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생태문화 도시의 확산과 문화적 경험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계속해서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거버넌스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진정한 거버넌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거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나 에코아트 페어 그리고 생태문화도시 동동동도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 3가지 사업은 지역 예술 시민들과 함께한 사업으로 특히 시민이 직접 기획, 제작, 설치, 철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트가 더해진 것이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선 관심사 공동체를 바탕으로 누구나 한 가지씩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발적인 예술 커뮤니티 조성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거리로 나온 인터뷰, 시민 어반 드로잉 프로그램과 전시, 순천 플라스틱 방앗간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맺은 관계를 통해 어떻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어떤 시민주도 활동을 지지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실험해 왔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순천 고유의 특성화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태문화가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민과 묻고답하는 생태문화 지표지수 개발 사업은 순천 시민 총 20명으로 구성된 연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생태문화 실천 다짐 릴레이를 통해서 지난 8월에 시민의 언어로 생태문화 실천 선언문이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진행된 워크숍이나 생태문화 거점에서 수집한 주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재 생태문화 설문과 지표 초안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과정에서 생산된 설문이나 지표 예시들을 각 생태문화 거점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주민 피드백을 받는 등 공감대 높은 실용적 지표지수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문화 지표지수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올해 제정된 전국 최초 주민주도 생태도시 기본 조례는 시민주도 생태문화도시 조례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려운 문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보기 쉬운 일상 속 생태문화 실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천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생태문화 실천 공동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직접 선정한 순천시 전 지역의 20개 거점에서 연간 약 200회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0명의 생태문화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장점 그리고 고쳐나가야 할 단점을 생각해보고 일상 속 생태문화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면서요. 생태문화 연구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계되어 주민이 내준 의견들을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또는 연구 결과를 거점별로 실험해보면서 하나의 사업처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도시 사업은 따로 또 같이 얽히고 이어져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행동하는 시민, 활동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표의 마지막 순서인 순천이 생태문화 1번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지역 현안을 문화적 과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일상 공간이 생태문화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문화 소외 지역의 활기 증진을 통해 권역별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문화시민 거버넌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 경영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공감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생태문화 실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문화도시 본 사업으로 면밀히 연계해서 3,000명의 생태문화 전문가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활동하고 순천 전 지역 100개의 생태문화 거점을 중심으로 30만 순천 시민이 일상 속 생태문화를 실천하며 도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문화 도시로서 생태문화 지표지수 등의 글로벌 표준 모형을 제시하며 같은 목표를 타 도시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생태문화 축제로 전환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닌 세계적인 생태도시들과 교류하는 에코그린 페스티벌 등을 통해 상생하는 생태문화 도시가 되겠습니다. 생태문화를 예술, 인문, 산업, 교육 등과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하고 민관, 산학이 모두 협력하여 생태문화 전문가와 활동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순천으로 모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생태문화 마인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생태문화 메카 순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비단 문화도시 5개년 사업이 아닌 그 이후 20년, 30년 이상을 생각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천시는 문화도시 사업비 이외에도 행정여비체 각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천을 대표하는 축제와 지역별 작은 축제들이 생태문화 축제로 전환되고 2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수평적으로 논의하게 되고 순천을 변화시키는 주요 사업들이 주민예산제를 통해 의결되는 등 도시경영 전반의 문화도시의 과정을 입혀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문화도시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살펴보면요. 시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의 발굴 및 정립, 생태문화의 정착, 생태문화의 발전 및 확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생태문화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 도시 순천 이상으로 현장 시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경 팀장님, 김기영 팀장님 보고 가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